민하야, 너 정말로 그걸 할 거야? 세상이 너를 어떻게 볼지 알아? 민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울의 번잡한 거리 한복판, 퀴어 퍼레이드의 물결이 밀려오고 있었다. 민하는 손에 쥔 무지개 깃발을 내려다보았다. 그 깃발이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몇 달 전만 해도 민하는 핑크색 봉투를 볼 때마다 치를 떨었다. 그 봉투는 고등학교 시절 여자친구로부터 받은 첫 번째 고백의 상징이었다. 그날 이후 그녀의 삶은 공포와 부정으로 물들었다. 하지만 지금 민희의 눈물을 마주한 채 민하는 깃발을 높이 들었다. 미안해, 민희야. 나 이제 숨지 않을게.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서울의 봄, 벚꽃이 흩날리는 한강공원에서 민하와 민희는 처음 만났다. 민하는 28살,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그녀는 늘 완벽한 이미지를 유지하려 애썼다. 부모님의 기대, 사회의 시선, 그리고 자신의 내면을 속이는 데 익숙해져 있었다. 민희는 26살, 자유로운 영혼의 그래픽 디자이너였다. 그녀는 홍대 거리에서 작은 스튜디오를 운영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고 살았다. 그날, 민하는 회사 워크숍으로 한강에 나왔다가 우연히 민희의 스케치북을 밟았다. 아, 죄송해요. 민하가 황급히 사과하며 스케치북을 주었다. 그 안에는 무지개색으로 물든 서울의 풍경이 그려져 있었다. 와, 정말 예뻐요. 이거 퀴어 테마인가요? 민하의 말에 민희가 웃었다. 네,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당신은요? 이런 거 관심 있으신가 봐요. 민하는 순간 당황했다. 그녀는 평소에 LGBT 관련 주제를 피했다. 고등학교 때 여자 선배에게 받은 핑크색 봉투가 트라우마였다. 그 봉투 안에는 민하야, 나 너 좋아해 라는 편지가 들어 있었다. 그 후 민하는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며 살아왔다. 아니요, 그냥 예쁘네요. 민하가 얼버무렸다. 그 만남이 운명의 시작이었다. 민희는 민하의 연락처를 물었고 곧 둘이는 카페에서 다시 만났다. 민희는 솔직했다. 저는 레즈비언이에요. 숨기지 않고 살아요. 당신은 어때요? 민하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지 않았다. 저는 그냥 평범해요. 하지만 민희의 눈빛에 끌렸다. 민희는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면을 비판하며 이야기를 풀어냈다. 한국에서 퀴어로 사는 건 쉽지 않아요. 가족들 반대, 직장 차별. 하지만 사랑은 숨길 수 없어요. 민하는 그 말에 공감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늘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라고 압박했다. 아버지는 보수적인 공무원으로 동성애를 서구의 타락이라고 여겼다. 둘의 만남은 잦아졌다. 민희는 민하를 홍대 클럽으로 데려갔다. 그곳은 퀴어 커뮤니티의 핫플레이스였다. 음악이 울려 퍼지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춤추는 모습에 민하는 처음으로 해방감을 느꼈다. 민하야, 너도 느껴봐. 이게 진짜 너일 수 있어. 민희가 손을 잡았다. 그 손길이 따뜻했다. 민하는 그날 밤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직면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다. 나 여자를 좋아하나 봐. 하지만 공포가 밀려왔다. 회사에서 알면, 가족이 알면. 그녀는 핑크색 봉투를 떠올리며 울었다. 시간이 흘러 둘이는 연인이 되었다. 민희의 스튜디오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민하는 점점 자신의 껍질을 벗었다. 민희는 한식 요리를 해주며 우리처럼 김치처럼 발효되면서 깊어지는 사랑이야 라고 웃었다. 한국의 전통 문화가 그들의 사랑을 더 로맨틱하게 만들었다. 제주도 여행에서 바다를 보며 민희가 말했다. 민하야, 나랑 평생 함께 할래? 민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민하의 회사 동료가 그들의 사진을 우연히 보았고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민하의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회사에서 상사가 미나 씨, 요즘 이상한 소문이 들리던데, 라고 물었다. 민하는 부정했다. 아니에요. 오해예요. 하지만 내면은 불안으로 가득 찼다. 민희는 달랐다. 그녀는 퀴어 퍼레이드에 참여하며 구리는 숨지 않아, 라고 외쳤다. 민하는 그런 민희를 보며 부러웠지만 두려웠다. 민희야, 나 아직 준비 안 됐어. 가족한테 어떻게 말해? 민희가 안아주며 천천히 해, 내가 기다릴게, 라고 위로했다. 둘의 사랑은 깊어졌다. 추석 명절에 민희는 미나의 집에 초대받지 못했지만 몰래 만나 송편을 함께 만들었다. 한국 명절처럼 우리 사랑도 가족처럼 돼야 해. 민희의 말에 민하는 감동했다. 하지만 현실은 하엇이했다. 미나의 어머니가 결혼 압박을 더 세게 했다. 민하야, 소개팅 해볼래? 좋은 남자야. 민하는 거부했지만 어머니의 눈빛이 슬펐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며 살아온 세대의 고통을 느꼈다. 한편 민희의 과거가 드러났다. 민희는 대학 시절 여자친구와의 스캔들로 가족과 단절되었다. 아빠가 너 같은 년 집안 망신이라고 했어. 민희가 털어놓았다. 민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더 사랑하게 되었다. 둘이는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꿈을 나눴다. 언젠가 한국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면 우리 결혼하자. 민희의 말에 민하는 웃었다. 하지만 그 꿈은 멀게 느껴졌다. 한국 사회의 보수주의에 K-팝 아이돌들의 커밍아웃 부족, 정치인들의 무관심이 그들을 압박했다. 충돌이 시작되었다. 미나의 회사에서 퀴어 이슈를 다루는 캠페인을 맡겼다. 미나 씨, LGBT 친화적 마케팅 해보자. 상사의 말에 민하는 당황했다. 그녀는 핑크색 테마를 피하려 했지만 민희가 도와주었다. 이게 기회야. 내가 변화의 일부가 돼. 둘이 함께 아이디어를 브레인스토엄했다. 그 과정에서 민하는 자신의 두려움을 직면했다. 나 핑크색 싫어. 그게 나를 상기시키니까. 민희가 물었다. 무슨 일 있었어? 민하는 고등학교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 선배 때문에 나 자신을 미워했어. 민희의 반응은 따뜻했다. 그건 사랑이었어. 부정하지 마. 둘이는 더 가까워졌다. 가을 단풍이 물든 남산에서 민희가 키스했다. 사랑해, 민하야. 그 순간은 로맨틱했다. 하지만 곧 위기가 왔다. 민하의 친구 지은이 그들의 관계를 알게 되었다. 지은은 보수적이었다. 민하야, 이게 뭐야? 너 미쳤어. 민하는 상처받았지만 민희가 지지해 주었다. 진짜 친구라면 이해할 거야. 시간이 지나 크리스마스에 둘이는 이태원에서 데이트했다. 크리스마스 트리가 빛나는 거리, 퀴어바에서 음악을 들으며 행복했다. 하지만 민하의 어머니가 갑자기 전화했다. 민하야, 집에 와. 중요한 이야기 있어. 민하는 불안했다. 집에 가보니 어머니가 핑크색 봉투를 들고 있었다. 이게 뭐야? 내 방에서 찾았어. 그것은 고등학교 때의 그 봉투였다. 민하는 얼어붙었다. 엄마, 그건...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하야, 너 그런 애였어. 민하는 부정할 수 없었다. 엄마, 미안해. 나 여자를 좋아해. 어머니는 충격받아 쓰러질 뻔했다. 우리 집안에서 그런 일 없어. 아버지 알면 어떻게 해. 민하는 울며 집을 나왔다. 민희의 스튜디오로 달려가 안겼다. 민희야, 나 이제 어떡해. 민희가 위로했다. 함께 이겨내자. 가족도 이해할 거야? 하지만 상황은 악화되었다. 아버지가 알게 되었다. 민아, 너 정신 차려. 한국에서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 가족 회의가 열렸다. 민하는 자신의 감정을 변호했다. 아빠, 사랑은 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아버지는 사회가 용납 안 해. 직장 잃을 거야. 라고 말했다. 민하는 회사에서도 압박을 느꼈다. 동료들의 수군거림, 상사의 냉정한 시선. 그녀는 핑크색 봉투를 상기하며 공포에 떨었다. 민희는 강했다.
그녀는 퀴어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며 민하를 지지했다. 우리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 서울 퀴어 영화제 가보자. 둘이 함께 갔다. 영화에서 한국 퀴어들의 고통을 보며 민하는 눈물을 흘렸다. 나도 이렇게 살고 싶어.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민하의 회사에서 LGBT 캠페인을 취소했다. 사회 반발이 컴라는 이유였다. 민하는 실망했다. 충돌이 절정에 달했다. 민희의 전 여자친구, 수진이 나타났다. 수진은 민희의 과거 연인으로 여전히 민희를 사랑했다. 민희야, 나 돌아왔어. 그 애랑 헤어져. 수진의 말에 민희는 거부했다. 하지만 민하는 불안했다. 민희야, 너 수진이랑 아직 감정 있어. 민희가 부정했지만 민하는 의심했다. 어느 날 민희의 스튜디오에서 수진과 민희가 대화하는 걸 목격했다. 수진아, 이제 그만해. 나 민하 사랑해. 하지만 민하는 오해했다. 그 오해가 반역으로 이어졌다. 민하는 화가 나서 민희에게 너 나 배신했어 라고 소리쳤다. 민희가 설명하려 했지만 민하는 듣지 않았다. 핑크색처럼 너도 나를 속였어. 민하는 집으로 돌아가 문을 잠갔다. 민희는 문 밖에서 울며 사과했다. 민하야, 믿어줘. 나 너만 사랑해. 하지만 민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무지개 깃발을 생각했다. 그 깃발이 상징하는 자유가 이제 공포로 느껴졌다. 겨울이 깊어졌다. 설날, 가족과 함께한 민하는 외로웠다. 어머니가 조심스레 물었다. 민하야, 그 애랑. 끝났어. 민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아직 사랑해. 하지만 민희와의 연락은 끊겼다. 민희는 수진의 유혹을 뿌리치고 민하를 기다렸다. 민하야, 나 잘못 없어. 민희의 메시지가 쌓였다. 민하는 그걸 보며 후회했다. 고조되는 긴장 속 민하의 내면은 갈등으로 가득 찼다. 회사에서 퇴사 압박이 왔다. 민하 씨, 이미지 문제로 상사의 말에 민하는 항의했다. 제 사생활인데 왜요? 하지만 한국의 직장 문화는 냉혹했다. 그녀는 실직 위기에 처했다. 민희는 그런 민하를 도우려 애썼다. 나랑 함께 스튜디오 운영하자. 자유롭게 살짝. 하지만 민하는 현실을 봐. 한국에서 퀴어로 사는 게 쉽지 않아 라고 말했다. 반역의 순간이 왔다. 수진이 민하에게 접근했다. 민희는 나랑 다시 시작할 거야? 너 포기해. 수진의 말에 민하는 충격받았다. 그녀는 민희를 찾아가 따졌다. 너 수진이랑 잤어. 민희가 부정했지만 증거 사진이 있었다. 수진이 조작한 사진이었다. 민하야, 믿어. 그건 가짜야. 민희의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민하는 배신감을 느꼈다. 너 나를 속였어. 핑크색 봉투처럼 또다시. 둘은 헤어졌다. 민하는 집에 틀어박혔다. 어머니가 위로했다. 민하야, 정상으로 돌아와. 하지만 민하는 정상이 뭐예요? 사랑이 정상 아닌가요? 라고 반박했다. 민희는 절망했다. 그녀는 퀴어 커뮤니티에서 도움을 구했다. 어떻게 해야 해? 민하를 잃었어. 친구들이 시간 줘. 그녀도 고통받고 있어. 라고 말했다. 봄이 다시 왔다. 벚꽃 축제에서 민하는 우연히 민희를 만났다. 민희는 무지개 깃발을 들고 퍼레이드에 참여하고 있었다. 민희야, 민하가 다가갔다. 민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하야, 나 잘못 없어. 수진이 거짓말이었어. 민하는 조사했다. 사진이 조작된 걸 알게 되었다. 미안해, 민희야. 나 의심했어. 하지만 재회는 쉽지 않았다. 민하의 가족이 반대했다. 아버지가 그 애랑 만나지 마, 라고 소리쳤다. 민하는 가족과 대치했다. 아빠, 나 사랑해. 그게 잘못인가요? 가족의 갈등은 깊어졌다. 민희도 자신의 가족과 화해하려 애썼다. 엄마, 나 행복해.
미나랑 하지만 어머니는 사회가 안 받아줘라고 말했다. 고조의 순간 민하는 회사에서 해고되었다. 이미지 손상 질환은 이유였다. 그녀는 절망했다. 민희야, 나 이제 아무것도 없어. 민희가 안아주며 나 있잖아. 함께 새로 시작하자. 둘이는 제주도로 도망쳤다. 바다를 보며 민희가 말했다. 여기서 우리만의 삶을 만들자. 제주도의 바닷가에서 둘이는 새로운 삶을 꿈꿨다. 민희의 스튜디오를 확장해 온라인으로 운영했다. 한국 문화와 퀴어를 결합한 디자인 해보자. 민희의 아이디어에 민하는 동의했다. 그들은 한복에 무지개 패턴을 넣은 작품을 만들었다. 이게 우리의 깃발이야. 민하가 웃었다. 그녀는 이제 핑크색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핑크는 사랑의 색이야. 하지만 과거의 상처가 돌아왔다. 수진이 다시 나타나 민희야, 나 없이 못 살 거야 라고 협박했다. 민희는 거부했지만 수진은 소문을 퍼뜨렸다. 민희가 배신자야. 퀴어 커뮤니티에서 민희가 비난받았다. 민하는 민희를 지키려 애썼다. 민희야, 나 믿어. 함께 이겨내자. 둘이는 증거를 모아 수진의 거짓을 밝혔다. 가족의 화해가 시작되었다. 민하의 어머니가 제주로 왔다. 민하야, 엄마 잘못했어. 내 행복이 중요해. 눈물의 포옹. 아버지도 서서히 마음을 열었다. 아직 이해 안 돼. 하지만 노력할게. 민희의 가족도 마찬가지였다. 딸아, 미안해. 내 선택 존중할게. 둘의 사랑은 더 깊어졌다. 여름 축제에서 민희가 프러포즈했다. 민하야, 나랑 결혼할래? 법적으로 안 돼도 우리 마음으로 민하는 등이라고 대답했다. 그들은 작은 의식을 치렀다. 한복을 입고 바다 앞에서 맹세했다. 영원히 함께할게. 하지만 사회의 벽은 여전했다. 한국에서 동성 결혼이 불법인 현실. 둘이는 운동에 참여했다. 평등을 위해 싸우자. 민하는 처음으로 무지개 깃발을 들었다. 나 이제 두렵지 않아. 시간이 흘러 둘이의 삶은 안정되었다. 서울로 돌아와 퀴어 친화적 카페를 열었다. 무지개 한식이라는 이름으로 LGBT 커뮤니티의 쉼터가 되었다. 민하는 마케팅을 맡아 성공시켰다. 한국 문화 속에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해 민희의 디자인은 인기를 끌었다. 그들은 젊은 퀴어들에게 멘토가 되었다. 숨지 마, 내 자신을 사랑해. 결말은 낸 벤적이었다. 민하의 아버지가 카페를 방문했다. 민하야, 아빠 자랑스러워. 가족의 지지 속 둘이는 행복했다. 하지만 한국 사회의 변화는 느렸다. 아직 갈 길이 멀어. 하지만 우리처럼 사는 사람들이 희망이야. 민희의 말에 민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지막 장면, 한강공원에서 벚꽃이 흩날리는 봄, 민하는 민희의 손을 잡고 말했다. 민희야, 고마워. 내 덕에 나 자신을 찾았어. 민희가 웃으며 우리 함께라면 무지개처럼 빛날 거야. 그들은 깃발을 높이 들고 걸었다. 핑크색 봉투는 이제 추억의 상징이 되었다. 사랑의 시작. 이야기는 이렇게 끝난다. 한국의 보수와 자유 사이에서 두 여인의 사랑이 빛났다. 인생은 때론 두려움을 이겨내는 여정이다.